자, 반갑습니다. 식용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블릿용 CSS를 만들어 봤죠, 같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기본 모바일 퍼스트를 지금 우리가 PC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태블릿용으로 만들면, 이러한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요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걸로 지금 확인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검사를 눌러봅니다. 검사를 눌러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레스폰시브에서 자, 레스폰시브에서 이거를 1000으로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310 정도로 줬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모바일용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한 768을 줬으니까 770을 주게 되면, 자, 이렇게 태블릿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어제가 아니죠. 사실은 어제 강의 찍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PC용 CSS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PC용 해서 CSS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역시 add media 해서 우리가 all로 주고요. and 조건으로 우리가 min width를 줄까 합니다. 그래서 min width는 우리가 1132로 위에 잡았기 때문에 1132 픽셀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맞는데? 근데 여기서 왜 에러가 났죠? expect 문제가 됐나요? 미디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군요. 예, 여기에서 위에서 요걸 좀 이제 미디어 쿼리 요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닫아줘야죠. PC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태블릿용이니까 요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닫아주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요렇게 앞으로 좀 당길게요. 요렇게 당기고요.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당기고 하면 될 겁니다. 자, 당기면, 자, 여기에서 CSS, 태블릿용 CSS가 어디 갔죠? 태블릿용,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 갈로를 하나 열었기 때문에 이 갈로를 여기서 닫아줘야 되죠. 요렇게.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디스플레이 영역을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섹션이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잘 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영역에다가 자,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센터로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디스플레이 섹션은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1132를 넘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섹션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 보면 인덱스 HTML에서 보면 디스플레이 섹션이 어딥니까? 디스플레이 섹션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죠? 경복궁. 이 슬라이드 영역이고요. 프로모션. 그렇죠. 요거죠. VR. 그죠? 요 부분이 디스플레이 섹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요거를 이제 1132가 넘었을 때 요렇게 센터로 잡아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일 CSS로 다시 돌아와서 자, 디스플레이 섹션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붙여 넣고요. 그
그 다음에 섹틱이 있었다. 그죠? 섹틱 해서 제목 부분 위아를 의미하죠. 그래서 얘를 플러트 속성을 줘서 레프트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진 바텀을 제로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아가 되고 이렇게 섹틱이죠. 그죠? 그래서 레프트 속성으로 되고 마진 바텀이 제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의 우리 섹션 부분에 우리가 디스크립션 하는 글자 영역, 그죠? DSC가 되죠. 요 부분에다가는 이제 포지션에서 우리가 릴레이티브를 주도록 하죠. 유동적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플로트 속성을 줘가지고 우리가 right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패딩을 좀 줄 건데 레프트 부분을 한 20픽셀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역시 PT 셔리프 형태로 이렇게 주도록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컬러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샵 유가나 이렇게 해서 그레이 계통으로 주고, 그리고 라인 하이츠를 우리가 2.0 EM으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서 주도록 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1132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더 해서 레스폰시브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1132로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여기에다가 1133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니까 자, 역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뭐 가져가면 될 거고요. 태블릿용으로. 그죠? 그래서 놔두고, 그 다음에 DSC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DSC까지 하는데 여기에 before 영역을 우리가 따로 잡아서 설계를 좀 하도록 하죠. before니까요. before 여기에서 우리 인덱스에서 보면 DSC가 요거잖아요. 요거에 before의 상위 선택자는 컨테이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before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죠. 여기에서는 디스플레이 해서 블락 형태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을 우리가 obsolete, 위에는 릴레이티브가 있으니까 obsolete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서 한 9픽셀 정도 띄우고요. 그리고 레프트는 0으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드스 자체를 위드스를 제가 2픽셀로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하이츠를 우리가 44픽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샵 20 이렇게 흰색 비슷하게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컨텐트 내용은 없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뭐 별로 1132 1100 하고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죠? 이거를 달라진 거는 없고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뭐 달라질 필요가 없잖아요. 뭐 1200을 줘도 그대로 이렇게 잡혀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뭐 왜냐하면 위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디스플레이 이 컨텐츠에서 블락 형태로 잡아준 것밖에 없고, 그리고 탑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위드스 하이트 이 부분이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조금
애매해졌는데요.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밑에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먹히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지금 여기서 인덱스 HTML에서 섹션의 디스플레이 하고 div 영역이 요거단 말이죠. 그죠? 이 부분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검사해서 한번 볼게요. 1123 1123은 지금 넘고 있고요. 그럼 여기 영역에서 우리가 스타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죠. PT 셔리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161 2EM 들어가 있어요. 그죠? 스타일 CSS 122에서 그죠?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P하고 div 이 컨테이너 영역은 자 지금 위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이 부분을 지금 택하고 있어 가지고 굳이 우리가 주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그럴 거면 이걸 왜 했어? 그죠? 뭐 여튼 뭔가 의도가 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자 여튼 P 태그와 섹팁은 마진 바텀이 이렇게 30이 들어갔나요? 마진 바텀이 이게 제가 민위드스를 1132 픽셀로 준 게 맞고요. 그죠? 그리고 위에 한번 가볼게요. 얘가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닫고, 그죠? 별 내용이 없다, 그죠? 자, 헤더 부분 들어갔고, 여기는 디스플레이 섹션 부분은 넣고 있지 않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 섹션의 릴레이티브 플로트 라이트,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플로트 라이트. 얘가 지금 P 태그를 보게 되면 122 CSS에 122를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128이었나요? 네, 128 얘를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기본 CSS인데 1132가 넘어도 지금 넘으면 이 DESC가 먹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all 해서 디스플레이 섹션, 섹틱, 플로트 레프트, 그리고 섹션, 섹틱 좀 이상하다, 그죠? 패딩 레프트도 이렇게 줬고 컨테이너 자체도 이렇게 줬는데요.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제가 그때 아마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필요 없죠. 디스플레이 섹션도 뭐 어차피 센터로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그냥 이거는 지금 우리가 1132라고 할 값이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넣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CSS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768 이상이 됐으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켰고, 이제 밑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그죠? 굳이 이거를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요거는 필요 없는 영역이고, 이제 프로모션 영역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죠. 그러면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 섹션이라고 하고, 디스플레이 섹션도 맞고, 자, 프로모션 섹션 영역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모션 섹션, 여기에 프로모 리스트가 있다, 그죠? 프로모 그리고 대쉬 리스트 해서 여기에 li가 있죠, 그죠? 하나의 그림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위드스를 한 270 정도로 268 정도로 제가 주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면 23.674 1166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LI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진 레프트 속성은 20픽셀을 주려고 하니 보니까 1.7678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모션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니까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프로모션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죠? 자, 다시 레스폰시브에 들어가서 1200을 가더라도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CSS를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쁜 의미는 크게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모션 영역을 이렇게 했다면 이제 워크 섹션 부분 있죠. 자, 워크하고 대시 섹션 영역을 우리가 섹텟이 있었다, 그죠? 섹텟 요거 부분을 우리가 텍스트 얼라인을 이것도 레프트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워크 섹션에 li 영역을 자, 요거 워크 섹션에 섹텟이 아니죠. 워크 섹션에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워크 리스트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워크 대시 리스트 해서 여기에 li 영역에다가 우리가 자, 위드스를 100%인데 이거는 하나씩 먹게끔 25%로 4등분을 하도록 하죠. 25% 이렇게 주면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봅니다. 붙이니까 요렇게 PC용은 요렇게 4개가 하나의 영역을 잡아먹으면서 요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클릭을 하면 세종대왕 뭐 이런 형태로, 그죠? 자, 요렇게 나왔더라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블로그 섹션 영역이 있었다, 그죠? 블로그 대시 섹션 이렇게 영역에 역시 섹텟, 그죠? 섹텟을 주고 여기에 자, 우리가 플러트 속성을 줘가지고 역시 레프트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 바텀을 역시 제로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아이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요? 자, 블로그 영역을 우리가 레프트로 가져갔고 얘를 이렇게 하니까 얘는 원래는 태블릿에서는 이제 위에 이렇게 됐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블로그 영역에서는 요거를 레프트로 하고 요 내용들 있죠. 블로그 리스트를 라이트로 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블로그 섹션에 블로그 리스트가 있다, 그죠? 블로그 섹션 부분에 자, 블로그 대시 리스트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 플러트 해서 라이트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값을 제가 한 845 정도로 주니까 이것도 약 한 74.583 뭐 정도 퍼센트를 이렇게 주니까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요렇게 PC용에서는 지금 요렇게 나오고, 그죠? 요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LI 영역을 요게 지금 840 한 5 정도
위드스에서 한 74%를 먹게 했고, 그리고 이것들의 위드스도 정해줘야 되죠. 이게 전부 다 LI 영역으로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블로그 섹션에 블로그 리스트 안에 있는 LI 태그들한테 우리가 각각 위드스를 줘야 될 거예요. 위드스를 주는데 약 한 개당 한 268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1점 계산해보면 31점 해서 7535%가 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얘가 지금 이 어디 있습니까? 블로그 섹션 리스트. 얘가 지금 블로그 섹션 리스트가 얘가 지금 뭐예요? 844 정도로 줬기 때문에 얘가 나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괄호 열고 해서 844 나누기 뭐죠? 나누기가 어디 갔나요? 나누기 1132가 되어 가지고 얘가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게 지금 블로그 리스트가 지금 상위 선택자잖아요. 여기 가보면 쭉 내려보면 블로그 리스트 여기가 아니죠. 블로그 리스트가 여기 있죠. 그죠? 블로그 리스트가 여기 상위 선택자고, 그리고 LI 부분에 우리가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거와 844하고 비교를 해서 이 이미지들을 줄여나가 몇 퍼센트인지 봐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변 그리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블로그 섹션에 LI 영역이 이렇게 준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위드스는 이거는 844가 뒤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하나당 268 정도로 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31.7535 그죠? 31.7535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예, 역시 마진도 레프트를 주기 위해서 마진 레프트를 20픽셀로 주는데 이것도 역시 844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2.3696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요것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게 바로 20픽셀입니다. 그리고 요걸 나눈 결과가 결과치가 한 요 정도 나오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주고 나면 이제 LI 영역에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띄우고 있고 얘가 지금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이렇게 보였고 이제 컨택트 영역하고 우리가 뭐죠? 컨택트 영역만 좀 건드려 보도록 하죠. 푸터는 그대로 이렇게 기본적인 CSS를 줬던 그 부분에서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컨택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에 역시 자, 점 해서 컨택트 대시 섹션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폼박스가 있었다. 그죠? 폼 하고 대시 박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점 폼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역시 컨택트 섹션에 폼박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이고, 텍스트 에어리아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폼박스 밑에 점 해서 텍스트 에어리아 이렇게 주고요. 역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조금 줄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는 우리가 역시 자, 플러트 속성을 폼박스부터 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 실수했군요. 자, 폼박스부터 잡아줘야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점 폼박스를 하고,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컨택트 섹션에
셋틱이 있다 그죠? 셋틱. 그래서 색 하고 틱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다가 요거는 컨택트 영역이니까 이렇게 띄우고, 여기에 섹틱에다가 역시 플로트해서 얘도 레프트로 설정을 할까 합니다. 레프트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진 바텀 역시 제로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폼박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플로트 해서 이것도 라이트로 우리가 설정을 할까 합니다. 라이트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위드스 역시 844로 줘야 되니까 계산을 하면 얘는 역시 74.583 정도, 위에 거하고 똑같죠. 블로그 섹션이랑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밑에 요거 하나 더 했군요. 비로소 밑에 이제 폼하고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 부분에 우리가 값을 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위드스 속성을 우리가 한 412 정도를 주니까 48점 해서 8151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8151%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844하고 나눈 거예요. 알겠죠? 844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지금 1132랑 나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844로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가 412 정도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서 나왔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폼 영역의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요. 폼이잖아요. 그죠? 폼인 영역에다가 우리가 그걸 한번 마진 라이트를 좀 주려고 해요. 마진 라이트를 해서 20픽셀 줄 거니까 844로 또 나누게 되면 역시 2.3696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하니까 자, 이렇게 넓게 컨택트 이렇게 나왔고요.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졌네요. 그죠? 다 만들어졌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레스폰시브에 들어가서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200일 때는 이제 PC용이다. 그죠? PC용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패드 한번 볼까요? 아이패드는 1024니까 768 이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는 어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태블릿용 CSS가 적용이 된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갤럭시 S5로 한번 가져가 보면 360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자, 우리가 이 모바일용으로 이렇게 돼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개를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거를 눌렀을 때 메뉴가 나와야 돼요. 그걸 안 했죠. 그죠? 그리고 이거 메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우리가 페비콘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요거하고 페비콘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하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몇 줄 안 되니까 일단 어차피 여러분들 HTML5와 CSS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공부하실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페비콘이랑 요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비녀창으로 되어 있는 이 토글 버튼을 우리가 딱 클릭을 했을 때 메뉴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까 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바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